상증법에서는 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개 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합니다. 특히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감정가액이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평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방법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은 배율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건물은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하여 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고시된 가격이 없는 경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지상권 및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남은 기간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경우 임대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임목 등 유형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각각의 종류와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또한 상품, 제품, 서학,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해당 재산의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주식 등의 평가와 국채,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과 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국채, 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은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또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평가한 가액의 20%를 가산합니다. 예금, 저금, 적금 등은 예입총액과 미수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제64조 무채재산권의 가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채재산권의 가액은 두 가지 방법으로 평가되며 이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재산의 취득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래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무채재산권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조건부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소송 중인 권리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등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각각의 성질과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거래 규모 및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기타 따로 평가 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재산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평가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당권, 담보권, 질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들은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간주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당권, 동산채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된 재산, 양도담보재산,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체결한 신탁계약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간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되거나 선임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신고기간을 계산합니다.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관계를 신고해야 합니다.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입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과 관련된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됩니다. 신고 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69조 신고세액 공제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그 금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고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진 신고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70조 자진납부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한 자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납세자가 납부액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71조 연부연납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연부연납의 기간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재산은 최대 20년, 그 외 재산은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최대 15년, 그 외 재산은 최대 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후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담보 변경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입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산금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연부연납 허가는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보다 유연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납세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72조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입니다. 가업을 상속받은 납세자는 상속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으로는 중소기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될 경우 납부유예가 취소되고 유예된 세액이 징수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납부유예가 취소됩니다. 제73조 물납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의 50%를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제73조의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입니다. 상속재산에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납세 의무자는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을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해당 문화유산 등이 가치가 있는 경우 물납을 요청합니다.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납이 허가됩니다.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입니다. 상속재산 중 지정문화유산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속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지정문화유산을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특정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징수유예된 상속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될 때도 유예된 세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특정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담보 제공 없이 유예가 가능합니다. 제76조 결정 경정입니다. 세무서장은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전에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며 조사 가액의 평가 등의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78조 가산세 등입니다. 공익법인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해당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익법인이 주식 보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보유한 주식의 시가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공익법인이 광고 홍보를 하거나 특정 기한 내에 결산 서류를 공시하지 않는 경우 관련 경비나 자산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 규정들은 공익법인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는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결정받은 자는 부동산 무상 사용 기간 중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특정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도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증세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